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국 증시 전망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나스닥과 코스피를 싸잡아서 제가 10월 전망을 다시 했어요. 그죠?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제가 보통 만약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올렸다 하면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올려요. 전망을. 근데 지금 제가 이틀 만에 올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또 새로운 악재들, 어?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증시 전망을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한번 또 증시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지금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뉴스와 그 다음에 환율 차트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제가 여러분들만의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사실 제 채널에 제가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움.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고 뭐 나 진짜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써도 돼요. 예, 얼마든지 틀려도 돼. 괜찮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는데 물론 내가 맞을 확률이 높겠지만 예, 충분히 그게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얘기한 영상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좋거든. 그래서 꼭 의견들 있으면 항상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1번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번. 그리고 2번. 자,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1번 시나리오를 다시 말씀드렸잖아. 이거보다 1번보단 당연히 안 좋은 거지. 2번보다는 좋은 거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은 뉴스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왜?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잖아. 아니, 45일 뒤에 정상적으로 이게 아무 일 없었으면 셧다운 안 일어나겠네.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생기지. 안 일어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강경파가 지금 밀어냈어. 온건파를.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하원 의장을 밀어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강경파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고 45일 뒤, 즉 11월 중순 불확실성이 커졌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번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기사를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자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게 뭐 이거 해봤자 어차피 그냥 뭐 어차피 뭐 잘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라 잘 해결될 가능성이 우리가 높겠지만 변수가 커졌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또 옐런이 고금리 장기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맞죠? 자, 파월 의장은 2년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2년. 자, 2년 뒤에 2%. 그 제이미 다이먼 7%갈 것. 이거는 이제 금리가요.
제가 이 2%는 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옐런 의장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나니까. 아니,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제이미 다이머는 물론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불을 붙이는 거잖아, 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기정사실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2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안에 진짜 2%될 수도 있지. 그 전망을 우리가 그 제이미 다이먼의 어떤 회사 JP 모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하자.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옐런이 하는 얘기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자, 사우디가 유가 상승 속에 100만 배럴이 감산 계속할 것 재확인.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유가 떨어지기를 얘네가 그냥 뒷짐지고 지켜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익에 관련이 있다. 아,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 전쟁 중이고 원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원유가 내린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이거 가지고 더 이제 할 겁니다. 뭐 내년에도 할게 우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유가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대공황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나라에서 어떤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목표치가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100달러야. 뭐 뒤에서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100달러까지는 유지시키자. 응? 여기서 끝내자. 그럼 이때까지 올린다고요. 100달러 유지할 때까지. 아니 90달러면 90달러에서 하고. 이거 얘네만 알아요. 계속 감산할 거라고요. 아니면 감산이든 아니면 뭐 다른 정책을 펴서든 유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5% 빠졌다고 이거에 주목해서 야 이제 바닥이다. 야 이제 무조건이다. 무조건 끝났네. 이제 뭐 10월에 상승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섣부르고 요거는 조금 짧은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바닥이고 무조건 10월에 갈 거다. 요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상 지금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9월에 중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자, 그리고 미 고금리 장기화에 시장 출렁했다 하는 필요시 안정 조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시장 점검 회의 개최했어. 추석 연휴 때 상황 논의. 추석 때 뭐 어디 안 가셨나 봐. 그죠? 안 가고 상황을 논의했나 봐. 아니면 비대면으로 했던가. 그러겠죠. 중요한 거는 논의를 했다. 자, 국내 변동성 확대 가능하고 경계감으로 모니터링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진돗개 발령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알죠? 진돗개. 예, 북한. 예, 북한의 도발을 막자. 예,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돗개 발령했어. 야, 이거 보니까 외환시장에 지금 투기꾼이 있네. 뭐 투기꾼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새끼들. 이 새끼들 그거 가지고 뭐 지금 장난치려고 하네. 야, 우리가 지금 추석 때도 안 쉬고 지금 너네 잡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 너네 이제 걸려만 봐라. 이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환율이 지금 튀게 생겼으니까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 환율 오르면 알지? 우리 달러 많아. 이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하느니 월급 받고 밥값은 하고 있다.
밥값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밥값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어보자고. 요것만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기간으로 분명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제 차트를 봤을 때도. 자, 그래서 밥값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게. 9월 소비자 물가 3.7% 하는 10월부터 다시 둔화할 것. 자,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둔화. 자, 유가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0월부터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고물가, 그리고 저임금 시대에서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만약에 지금의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에 결국에는 저임금이 돼버립니다. 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이게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자산은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드는 것도 억울한데 임금도 안 올라. 임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후퇴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직장인이에요, 결국. 직장인과 서민. 그리고 중산층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경제 전문가가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어떤 주식시장의 미래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매우 부정확하다. 매우 부정확.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은 결코 잘못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제 책들도 꽤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뭐 제가 책벌레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많이 또 읽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대공황에 대해서 올해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대공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제 추후 영상을 찍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미국의 공황의 가능성은 낮고 한국이 공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국은 공황의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예. 지금의 어떤 경제는 만약에 한번 추세가 이탈하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돌아설 경우 그럴 경우에 경제 위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격하고 강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대산 수령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상적인 발언을 하지 않죠. 예.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진짜 잡히면 진짜 뒤진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4년 동안 공항을 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리는 하나도 없는데 운으로 이제 맞는 거지. 논리는 뭐 없어. 근데 운으로 그냥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돼.
감정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감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된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차트를 지금 봤을 때는 난 문제 없어. 일단은 공황은 보이지 않아.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지지선을 붕괴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는 공개를 안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야 요거는 지금 이탈하고 여기서 추세 돌아서면 이거는 공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한국이.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 저는 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떴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가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어떤 최소한의 1년 정도의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황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고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한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세선 안 긋고 좀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월봉으로 이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제가 연초에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조정을 받고 가게 되면 이게 위험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연초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월쯤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지 않았어요. 여기서 머물러 줄 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상황이 변화했어요. 추세를 돌파를 하고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조정까지 마무리를 지었어. 응? 얘가 이렇게 튀었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게 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차트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일단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차트 상으로 위험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고 한은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 모니터링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커요. 그치만 하느니 1000명을 하고 있잖아. 여기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와봐 어디 오면 다 쏴 죽일 거야. 거의 이런 지금 느낌으로 진돗개를 발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돼서 공황이 올 거라고 지금 당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하느니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일단은 그죠? 차트상으로는 위험하지만 그지만 쌍봉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여기서 전고 좀 돌파하고 근데 이건 좀 좋지 않아요. 돌파하면 안 돼 사실. 여기 하느니 여기 지켜줘야 돼요. 세이브 해줘야 돼. 이거 하느니 세이브 못하면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요. 요거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세이브 해야 돼요. 여기서 지켜주면 쌍봉 찍고 내려올 거라고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쌍봉 찍고 내려오겠다. 만약에 최악의 미래가 그려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환율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오늘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만약에 도지 나오면 이거 야 이거 바닥이다. 요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막 진짜 코스피 3000을 막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8월에 코스피 3000을 얘기했을 때랑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코스피 3000을 언젠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 영상을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근데 왜 저는 여기서 지금 그냥 무작정 도망가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훨씬 강하고 견고한 상황이에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걔는 120선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디커플링이 나진 않고 커플링이 날 것이다. 커플링. 미국 증시를 결국 따라갈 것이다. 얘가 디커플링이 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금융위기란 얘기예요. 한국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 어떤 코스피나 나스닥이 항상 커플링이 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디커플링이 날 때도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전망이 달라졌을 때 디커플링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전쟁이 나게 생겼어. 아, 북한이 막 그 미사일을 때려 부어. 지금 서울시가 막 진짜 불바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증시는 내리지 않더라도 한국 증시는 내리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플링이 나야 됩니다. 지금 이 추세가 돌아간 상황인데 10월에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확률상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지금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와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하락이 언제부터 지속이 됐나요? 자, 이때는 삼성전자만 내린 거지. 2021년에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제외할게요. 요거 제외. 그럼 2022년부터 이 대하락장이 시작됐는데 무려 1년이 사실상 넘었죠. 예. 왜냐면 이때부터 힘들었을 테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힘들었어. 너무 힘듦. 진짜. 야,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와, 죽겠다. 언제 오르나. 근데 올해 장을 봐요. 자, 결과적으로 힘든 장이었어요, 올해 장. 근데 그리고 약간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나스닥과 좀 결이 다르죠. 하지만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것도 8월까지. 8월. 7월에서 8월까지. 자, 8월에는 우리가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대장주들은 막 튀어오르면서 시세를 줄 수 있었어. 지금 정말 어려운 장은 여러분 사실상 9월 한 달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결국 조정을 받으면서 다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한 달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그 감정은 한 6개월 힘든 것 같아. 한 달 힘들면. 그리고 한 3달 힘들잖아? 야, 한 2년은 힘든 것 같아. 와, 나 진짜 2년은 버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6개월? 야, 진짜 이거는 거의 10년 버틴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유. 응?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물론 제 이 얘기를 무조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얘를 한 6개월을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1년을 보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정상적인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얘가 내리잖아요. 그럼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 팁이에요. 바닥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바닥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로 추세를 잘 볼 자신이 있다. 아, 난 진짜 잘해. 그럼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턴하는 거를 보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공략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들고 있는 종목을 비중을 줄이던가. 근데 저는 이제 비중을 뭐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하진 않죠. 예, 저는 차트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제가 교육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치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만의 매매를 하고 있고 제가 방금도 어떤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은 분명히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제가 6만 5천 원 중요한 구간이라고 얘기했고 6만 3천 원 중요한 구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쯤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왔는데 뭔가 차트에 큰 변화가 있고 그 당시의 상황에 환율의 변화와 어떤 시장의 그런 악재 갑자기 뭐 한국 어떤 은행 한국에서 또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야. 뱅크런. 야 이거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확률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 이탈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을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물론 대공황에 대한 영상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다. 한국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올 경우에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공포심을 지금부터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막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을 차분하고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어떤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진짜 코스피가 나중에 3천을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맞을 거라고 그렇게 너무 확정하고 확언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어, 조금 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고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지만 우리가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시장을 접근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